네, 오늘도 전설정 공략주 1라운드 첫 번째 종목,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저 오늘 요새 되게 여행 가고 싶어서, 물론 이건 카지노 쪽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네네네. 마카오 가도 좋고요. 가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항공주나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번엔 또 카지노로 왔는데 네. 저는 리오프닝에 아예 집중을 해서 오늘 다 들고 왔습니다. 리오프닝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여행에 대한 욕구 저도 지금 엄청납니다. 가고 싶은데 계속 못 가고 있어서 저도 계속 표는 타이밍을 찾아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지노 섹터를 지금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 파라다이스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카지노 섹터가 결국엔 일본향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중국 쪽까지 길이 열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VIP에 대한 확대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 자체가 이런 VIP 고객이 일본과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쪽에 대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이제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금액이죠. 드랍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작년으로 보게 됐을 때 파라다이스의 드랍액 자체가 1조 5,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하늘길까지 전부 다 열리고 이런 이제 코로나 집단 면역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5조까지도 드랍액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이런 드랍액 자체가 3배 이상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가 따는 금액이죠. 홀드액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홀드율이 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드랍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 구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카지노 업계 자체가 이런 뭐 비용이나 유지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막 크게 드는 산업은 또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쪽 섹터는 조금 이런 하늘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그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 해당 가격대 부분 18,000원대 부분은 한 2~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좀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응축했다가 상승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7,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 더 돌파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21,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가 52주 신고가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달리는 말이고요. 18,310원인데 매수 가격이 이거보다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라라는 말씀이고 목표 주가는 2만 원 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다이스 함께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공략주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KCC 글라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자재 관련해서 어떻게 좀 수요가 올해는 괜찮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안 간 거 찾기 게임입니다. 안 간 거 찾기. 최근에 주가가 뭐 작년에 고통받았던 뭐 한샘이나 또 LX 하우시스 이거 주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같은 건자재 쪽은 대부분 반등하는데 나만 왜 이래?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낙폭과대 특히 한 고점 대비해서 한 60% 빠져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들어와도 충분하다라는 쪽의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유리 쪽 다 글라스니까 유리겠죠. 유리 쪽인데 특히 인테리어 건자재 쪽 말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코리아 오토 글라스라고 이 회사를 합병하다 보니까 자동차용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주가 괜찮잖아요. 근데 왜 못 갔죠? 그러면 흡수 합병에서 덩치 커진 효과와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주가는 미반영됐다라는 관점인데 작년에 실적이 당연히 건자재 쪽에 원자재들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은 별로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서 거기다가 또 나오는 물류 비용들 빠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성의 변화는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시총이 지금 현재 6천억대인데 PBR 0.45배 이러면 요즘에 싼 거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또 하나의 변화 요인들이 되겠다는 쪽도 보시면서 한 지금 가격대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회복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지난 고점 때 한 45,000원대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3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C 글라스. 사실 근데 저는 한샘도 그렇고 KCC 글라스도 그렇고 건자재주들이 실질적으로 찐 반등을 하려면 관련된 수요가 좀 늘만한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Q의 확대보다는 네. 그동안에 비용에 따라서 나왔던 C의 C의 어떤 확대가 나오면서 수익성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수익성의 회복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낙폭이 컸던 부분들은 좀 반등이 들어온다라는 네. 관점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이 바뀌게 됐을 때 그다음에는 또 회복이 가팔라지겠지만 그건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을 KCC 글라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종목에 이어서 두 번째 리오프닝 관련해서 CNC 인터내셔널을 보겠습니다. 네. 색조 화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데 뭐 보면 일단 립스틱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 네. 점점 더 화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똑같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똑같은데 이제 저를 이제 평균화할 수는 없고 저는 방송을 하니까 메이크업을 하는데 네네네네. 수요가 많이 좀 최근에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수치적인 부분에서 네.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여기에서만 4번째 소개를 좀 드리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런 특히나 화장품 쪽에서 이런 이 중국 쪽 비중이 좀 작고 주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라든지 특히나 일본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화장품 쪽을 저는 집중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30일에 부분 마스크 또 해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벗기 시작하면 이전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서클렌즈부터 시작해서 이런 보이는 쪽은 전부 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 이런 거래 매출도가 좀 특정 기업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롬앤도 있고요. 좀 뭐 디올이라든지 좀 이런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화장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의 성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100%의 성장을 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12%대의 매출 비중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집계된 걸로는 24%대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네. 해당 부분에서 이제 자꾸 매출적인 집중도가 확대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도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쪽도 지금 로컬 브랜드에 대한 이런 애국으로 많이 이제 다른 나라의 이런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일본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 거기에 따른 성장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롬앤이라는 이 브랜드가 특히나 이제 립 쪽이죠. 굉장히 좀 핫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잘하시네요. 좀 열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롬앤은 아이패밀리에 있으실 겁니다. 네, 브랜드는. 네, 근데 매출 비중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CNC 인터내셔널과 아이패밀리 그 SC도 같이 좀 이전에 소개를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연관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끌고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해외 매출 비중도 높고 이런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종목도 좀 고가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2달 정도 힘을 좀 응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네. 만들었던 박스권 하단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35,000원 보고 있고 사실 좀 추세 탄다면은 이제 신고가도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5,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색조 화장 정말 이제 많이 관련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곳저곳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 사는 거를 뭐 안 해도 늘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체감을 못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쨌든 회사 사람들에게 그렇죠. 나의 민낯을 보여줄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고요. 화장을 안 해도 되신다. 아니요, 화장은 맨날 바탕이 두껍게 되시다. 하죠. 지금은 한 3cm 한 겁니다. 예, 화장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관련한 색조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휴비츠 김민수 대표의 종목인데요. 최근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눈에 관련한 관심이
뜨거우실 것 같아요. 경험을 직접 또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수술하러 가서도 이거 휴비츠 거 없나 막 찾아보고. 기기 이거 네. 어디 건가? 네. 근데 대부분 독일 기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발견하고 와, 참 쓰이긴 쓰이구나 네. 이런 쪽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도 리오프닝 쪽입니다. 이제 저희가 안경 이거 바꿔야 되는데 못 나갔다고 하게 되면 네.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서 검사하고 거기다가 또 좀 안 좋았으면 또 시술도 하고,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글로벌 3위 기업이고 안경 전용 진단기기 관련된 토탈 솔루션 다 하고 있고요. 전 세계 114개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자동 검안기, 뭐 렌즈 가공기 이것도 보통 예전에는 안경 맡기시면은 뭐 한 일주일 걸려서 이거 깎고 그다음에 왔는데 이건 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한 시간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쪽도 보게 되면 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진단기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쟁업체가 공급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사수혜를 작년에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레벨업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판가도 올라갔고 그런데 이게 전혀 주가가 장기 횡보를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230억 나왔는데 140% 늘었는데 시총은 지금 1,400억대다. 제가 그냥 이런 회사는 항상 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반발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시장에 생각보다 싸다. 특히 요즘에 의료기기 쪽 재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네. 뭐 치과 쪽도 그렇고 임용기기, 의료기기도 임용기기 쪽도 그렇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 아마 안과도 그쪽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휴비츠를 확인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까요? 휴비츠 차트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길게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계속 이 자리입니다. 네. 근데 실적은 벌써 지난 변화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레벨업된 가격까지 친다 그러면 거의 2만 원대 이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거 뭐 나중에 기다려봤다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횡보해서 좋아진 실적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 한 11,000원대 초반 뭐 진입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13,000원이 넘어가야 다음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9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휴비츠까지 가격 전략 쭉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4종목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공략주 하나 더 엠벤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주말을 앞둔 시장은 상승 흐름 유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시장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시장도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업이다. 네. 어떤 근거로 업 이야기 하신 걸까요? 지금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생각보다 잘 나왔었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지난해 미국 1분기만 해도 진짜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1.6, 작년 2분기도 한 마이너스 0.6%였는데 3분기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4분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한 2.9% 정도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미국 지표가 좋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국 국내로 계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매니저님의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 두 종목만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목표가 찍은 게 또 있네요. 네, 그냥 1월에는 그냥 추천주 종목은 그냥 올킬입니다. 수익이 올킬인데 그렇습니다. 라온피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술입니다. 오늘 초급등을 해줬네요. 1월 20일 날 며칠 안 됐네요. 네, 1월 20일 날 우리가 이제 편입을 했는데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그죠? 5,800원, 70원에 우리가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초급등했는데 지금 현재 21% 수익입니다. 하루 이틀, 거의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21% 수익을 냈는데 제가 AI 관련주로 숨은 종목이라고 넣었었죠. 역시 주식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종목을 누가 저가에 빨리 찾느냐, 빨리 분석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7,000원. 확실하게 찍어버렸고 2차 목표가가 9,000원인데요. 글쎄요. 지금 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규 하신 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다음 종목 기다리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까지도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좋은 더 수익을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YG도 마찬가지입니다. YG도 1월 9일 날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재상승하는 구간인데요. 말씀드리다시피 베이비 몬스터 제2의 블랙핑크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나 주가적인 부분이나 다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수익을 더 기대 많이 해보자. 지금 13% 수익인데 14% 수익을 더 기대 이상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오늘 화장품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무조건 화장품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화장품주 월요일 날 아마 급등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오늘 슬슬 발동을 걸고 있는데 네. 아주 실적 좋은 종목으로 저점 있는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0원에 달팽이 하면 유명한 이츠한불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화장품주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늘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츠한불을 만약에 편입했다면 월요일까지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이제 30일이죠. 30일 이제 0시부터 드디어 실내 마스크가 의무가 해제됩니다. 드디어 마스크가 해제되는데, 실내 대부분은 이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명시된 시설을 이제 제외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가트려도 되지 않아도 되고요. 마트나 학교나 회사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3년 만에 노 마스크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하죠. 다음 주에 1741개교가 계약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고3생 수험생들 힘들잖아요. 이 고3 학생들도 공부할 때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니까 더 편해지겠죠.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도 진짜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데 색조 화장품이 특히나 많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마스크를 벗으니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하게 되는데 화장품주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이제 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이제 3일 정도 이제 앞두면서 이제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앞두고 있는데 관련 화장품주는 이제 다음 주 오늘까지는 크게 큰 상승은 없습니다. 급등은.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큰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호텔이나 여행이나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장품주들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풀 메이크업 시대가 찾아오면서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가 될 예정인데 요즘 보시게 되면 세계 월드컵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트렌드가 노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초 케어보다는 이제 색조 메이크업 부문에서 리오프닝 수혜주, 화장품주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츠한불 화장품주, 여행주, 항공주 다 마이너스죠. 거의 몇 개 정도 빼놓고 이 회사 올해 실적 엄청납니다. 작년 실적. 올해 작년 실적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되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중국 수출 대행 매출 회복세가 상당히 가팔라요. 지금 이제 이쪽도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이제 청문회인데 명동에 벌써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대행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0% 정도 되는데 대표 제품으로는 이제 달팽이 전액 여과를 줄성분한 크림이 있는데 이 한중 관계의 정상도 상당히 좋아졌죠. 이번에 정상회담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 대행 실적도 상당히 개선세가 예상이 되는데 중국인 입국자가 벌써부터 1분기부터 이 면세점이나 서울 주요 상권에 본격적으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주요 상권 로드샵 매출도 상당히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 전망인데 이 매출 비중으로 보시게 되면요. 국내가 한 5% 정도 됩니다. 이츠한불은. 글로벌 비중이 52%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았나. 매출이 이렇게 상당히 견고하면서 잘 버텨주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메시티컬 이 컨셉의 브랜드인데 이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이 이츠스킨이 상당히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브랜드로. 그래서 타겟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바닥 부분인데 2022년 작년 3분기 보니까 연결 영업이익이 기준 대비 1153% 증가했고요. 작년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영업 예상 이익이 한 600% 정도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재작년까지 8억이 나왔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 한 60억 정도, 지금 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근데 이 회사 보시게 되면 부채도 거의 없어요.
한 6% 정도 됩니다. 부채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풍부한 유보율 3,350%에다가 글로벌 매출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한 마이너스, 재작년에 70억이었는데 올해 한 거의 한 100억 정도 이상이 나올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데 대주주하고 자사주를 포함해서 거의 지분이 80%입니다. 80%가 넘어갑니다. 유동 물량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한번. 지금 화장품주 되게 오른 것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보니까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얼마 정도 6월 달부터 거의 가격대가 여기서 오른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19,000원, 25,000원인데 쫓게 되면 가볍게 좀 올라갈 거다. 근데 유동 물량이 없으니까 굳이 따라하는 걸 잡지 마시고 좀 분할로 좀 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수익률 좀 크게 한 두 자릿수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배열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5일선, 12선, 121선, 121선까지 다 정배열 되어 있다. 네,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22,000원.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선저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 이치안부를 신규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빠른 수익률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